안녕하십니까. 재성TV의 문재성입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집에서 촬영하게 돼서 네, 패드로만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 네, 몇몇 친구들은 기뻐하겠지만 몇몇 친구들 좀 아쉬워 좀 해줘라. 아쉬워 좀 해줘라. 네. 우리 또 막둥이께서 꽁알꽁알 대시고 계기 때문에 방으로 또 몰래 숨어 들어와서 컨텐츠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별에 대해서 별의 특성에 대해서 다 끝냈죠. 별의 특성, 그죠? 별의 특성에 대해서 밝기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온도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가지고 우리가 다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얘기할 것은 뭐냐? 이 벌들이 모여 있는 이제 은하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은하 책으로는 216쪽이 되겠죠. 그죠? 216쪽부터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은하의 그림 중에 하나가 되는데, 미안합니다. 은하의 그림 중에서 어떤 은하에 해당하느냐?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 이 은하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 정말 단순하게 우리 은하라고 합니다. 우리 은하. 알겠죠? 우리 은하. 여기 보면 태양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지구는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태양계가 있어서 여기 뭐가 포함되어 있다? 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하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나 하냐면 나선형 은하라고 해요. 어떤 모양 가지고 이거 하면 요 모양 가지고 우리가 나선형 은하라고 합니다. 이런 모양 가지고 우리는 나선형 은하라고 하고요. 뭐 은하의 종류 되게 많아요. 뭐 불규칙 은하, 무슨 나선형 은하, 무슨 원반 은하 이렇게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다루지는 않더라고요. 아니네. 우리 뒤에 가서 나오네요.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뭐 타원 은하, 뭐 막대 나선 은하, 정상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막대 나선 은하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가운데 이제 막대역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막대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회전한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은하의 모양을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막대 나선 은하라고 합니다. 막대 나선 은하 알겠죠? 이거를 이제 위에서 봤을 때 모습이고요. 위에서 봤을 때 모습. 옆에서 봤을 때는 어떤 모습이냐면 가운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전체 지름은 10만 광년. 선생님 광년의 뜻 얘기했었죠. 빛이 1년 동안 이동한 거리, 그죠? 이거를 10만 광년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요 끝에 있는 별에서부터 나온 빛이 이 반대쪽 끝에 도달하려면 10만 년 걸립니다. 빛이 10만 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그거 얘기했었잖아요. 빛이 10만 년 이동하는데 10만 년 걸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위치해 있는 모습을 이 끝에서 보려면 나는 몇 년 전 모습을 보는 거야? 10만 년 전 모습을 보는 거야. 알겠죠? 그만큼 멀리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럼 태양은 어디에 있느냐? 이 중심,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약 3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어요. 확대가 됐죠? 그죠? 중심으로부터 얼마? 3만 광년 위치에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태양계가 여기 속해 있고요. 반지름은 얼마냐면 지름이 10만 광년이니까 이게 이제 5만 광년. 그죠? 그리고 이 중심 두께가 얼마냐면 1만 5천 광년 정도입니다. 1.5만 광년. 알겠죠? 1.5만 광년 정도 돼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의 모습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내가 이거 좀 지울까요? 아이고 잠깐만요. 야, 좀 지우고 다 이제 본 내용 이 설명한 거니까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내가 나의 모습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우린 보통 어떻게 있습니까? 내가 나의 모습을 보는 방법 거울을 쓰죠. 그죠? 아니면 보통 셀카를 찍든지.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죠?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내가 이 은하의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기 저 멀리 거울을 달아놔서 이 거울 가지고 관측할 수 없죠. 바깥에다가 어떻게 돼요? 카메라를 달고 찍을 수 없죠. 그죠? 그럼 현재와 같은 우리가 은하의 모습을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 예측할 때 어떤 방식으로 예측하냐면 이런 방식으로 예측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밤하늘에서 보이는 은하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은하의 모습 이렇게 쭉, 그죠? 이런 식으로. 뭐 우리 뭐 푸른 하늘 은하수 얘기하잖아요. 은하수. 그죠? 뭐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밀키웨이. 그죠? 밀키웨이. 밤하늘에 우유를 뿌려놓은 모습 같다라고 해서 이제 밀키웨이라고 하는데 이런 은하수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은하의 모습을 예측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측하냐면 여러분들 책 어디 보냐면은 그 216쪽 오른쪽 더하기 표시 보면 은하수의 모습이 계절별로 조금씩 다르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쪽 보는 게 이제 겨울, 그죠? 이쪽 보이는 것이 여름.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옆에서 본 모습이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옆에서 본 모습이고 이제 위에서 보면 막대 나선이니까 이런 식으로면은 만약에 그 태양계가 여기쯤 있다고 합시다. 여기쯤 있을 때 여기가 이제 겨울. 왜냐면 밤에 보이니까. 여기가 여름. 여기가 여기 있겠죠? 뭐야? 여름. 여기 봄. 여기가 가을. 그럼 이렇게 회전할 때 각 계절별로 데이터를 모아요. 각 계절별로 데이터를 모아서 우리 은하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겠구나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은하의 모습을 본 적은 없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울을 통해서 보든지 아니면 카메라를 찍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린 이거를 실제로 찍을 수가 없어요. 모습을 관측할 수가 없고요. 이런 데이터, 계절별 데이터를 가지고 그 뭡니까 막대나선의 모양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은하의 모습을 예측하는 방법 중에 뭐냐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외부 은하, 우리 은하가 아닌 외부 은하 중에 비슷한 걸 찾아봤어요. 비슷한 걸 찾아봤더니 무슨 은하가 제일 비슷하냐면 안드로메다 은하가 제일 비슷해요.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아까 보여준 거 있죠? 요거랑 모양이 똑같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도 여기처럼 이제 막대 나선 은하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서 이 안드로메다 은하를 가지고 우리 은하의 모습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 보게 되면은 은하는 뭘 포함하고 있느냐면 성단, 성운이 포함되어 있는 천체 덩어리라고 보면 됩니다. 뭐 별도 포함되어 있고요. 혹은 그러니까 성운, 성단, 성운, 행성, 등등등등 이런 것들 다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은하라고 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 우리 태양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미안합니다. 우리 은하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은하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 보게 되면은 옆에서 본 모습, 그 중앙이 볼록한 이제 원반 모양, 그리고 위에서 본 모습, 막대, 그러니까 중앙에 막대가 있고요. 나선 팔을 가지고 있는 막대 나선 은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크기는 지름이 약 3만 파섹, 그죠? 3만 파섹. 이거를 이제 광년으로 따지면 약 10만 광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계 위치는 중심으로부터 약 3만 광년, 8,500 파섹. 정도 떨어진 나선팔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게 여긴 광년이고 우리가 파색으로 따지면 8,500 파색. 요거를 은하 전체의 전체 지름을 따지면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만 파색.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요게 은하수죠? 여러분들 책 거기 나온 거 은하수.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거기 얘기한 그 은하수가 요 은하수죠, 그죠?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희미한 띠 모양의 별의 집단이라고 하게 되고요. 우리 은하의 일부를 봅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계절별로 관측하는 방향이 좀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언제 잘 보이냐? 언제 잘 보이냐면 여름에 잘 보입니다. 여름에 은하수가 잘 보이게 돼요. 여름에 은하수. 그래서 여름철에 잘 보인다. 왜 여러분들 그 오른쪽에 더하기 표시 보게 되면 거기 뭐 궁수자리 이렇게 방향돼 있는데 요즘 계절별 별자 맞아요. 계절별 별자리라고 그래야 되나? 언제 계절별 별자리 보면 이제 궁수자리가 나와요. 그죠? 궁수자리가 나와서 그 방향이 잘 보입니다. 여름철에 뜨는 별자리 중에 이제 궁수자리가 있고 그쪽으로 이 중심 가장 두꺼운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그 왼쪽 그림 같은 이런 은하수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2번 보게 되면 은하수의 2번 궁수자리 방향이 가장 넓고 밝게 보이고요. 우리나라 이제 북반구죠. 겨울보다는 여름철이 더 밝고 두껍게 관측된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은하수 관찰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 은하수를 순우리말로 바꾸면 뭐라 그래요? 갑자기 이거 생각났네. 은하수. 이건 한자죠. 순우리말로 바꾸면 왜 근처에 있죠? 안성 근처에 있잖아요. 성당 어디? 미리네. 요게 이제 순우리말입니다. 은하수의 순우리말 미리네. 알겠죠? 미리네. 자, 그 밑에 이제 성운과 성단 보겠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성단 성운. 알겠죠? 성단 성운. 요거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녹화가 얼마나 되고 있어요? 11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벌써 10분이 넘었네. 자, 성운이라면 뭐 연예인 이름 생각이 나죠? 성운. 무슨 남자 그 그룹 중에 성운 아니죠? 그죠? 모르겠어요. 갑자기 왜 되게 익숙한 것 같지? 성운은 뭐냐면 성운보다 먼저 성간 물질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게요. 성간 물질. 성간은 뭐냐면 성이 별성자, 간자는 사이 간자.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별 사이에 있는 물질. 요걸 이제 성간 물질이라고 합니다. 성간 물질. 근데 여러분들 성간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영화 제목에서 들은 것이 있어요. 성간. 뭐냐면 인터스텔라. 이게 뭐냐면 성간이에요. 성간. 알겠죠? 그 영화 제목 중 인터스텔라. 이게 성간입니다. 성간. 그럼 인터스텔라 메테리얼 그러면 뭐가 돼? 성간 물질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있어 보이지? 그지? 자, 그러면 성간 물질.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넓은 공간에 있는 가스와 먼지. 가스와 먼지를 우리는 성간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먼저 얘기할 것은 우리는 성운입니다. 성운. 알겠죠? 성운. 그 중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게 성운이에요. 성운. 성운의 성자는 아까 얘기했던 것은 별성자. 운은 구름운자. 구름운. 자, 그래서 이걸 합쳐서 성운이 되는데 별구름. 이런 표현도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운은 뭐냐면 이게 반짝반짝 별들 있죠. 이렇게. 여기를 얘네들이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 공간들을. 가스와 먼지로 채워져 있는 것이 바로 성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보이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 되게 예쁘죠. 여러분들 책에 나온 그림이랑 조금 다르긴 한데 왼쪽에 있는 그 사진 이게 이게 성운인데 무슨 모양을 닮았어요? 딱 보면 붉은빛 꽃을 닮았어요. 붉은색 꽃 하면 제일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야? 장미죠. 그래서 이 성운의 이름은 장미성운입니다. 장미성운. 장미성운은 가장 대표적인 방출성운이 됩니다. 방출성운 혹은 뭐라고 하냐면 발광성운이라고도 해요. 발광성운. 자, 그러면 지울게요. 그럼 우리가 먼저 얘기하는 방출성운부터 얘기 좀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또 잘못하면 다친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발광성운이라고. 자, 발광이 뭐냐면 발하다. 뭘 발하다. 그러니까 발은 나타나다. 뭐가 나타나다? 빛이 나타나다. 알겠죠? 그래서 방출성운은 스스로 빛을 냅니다. 스스로 빛.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바로 이 방출성운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스스로 빛을 내냐면, 자, 빛을 내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에너지를 바깥으로 뿜어낼 때 뭐로 뿜어내냐면 빛의 형태로 뿜어냅니다. 금속 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금속 덩어리를 가열해. 그럼 이 금속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이 증가하겠죠. 근데 처음에는 내가 가열한다고 해서 이 금속이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온도만 올라갑니다. 근데 차츰차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에너지를 많이 가하면 온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뭐가 나오게 돼요? 빛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빨갛게 달아오르게 되겠지, 이 금속이. 그죠? 금속에서 막 빛이 나기 시작하죠. 그죠? 그럼 여기에 내가 뭘 많이 줬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줬기 때문에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지워져라. 얘가 배터리가 없어가지고요. 자, 그럼 쉽게 얘기하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빛을 내려면 뭘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이 성운 자체는 그냥 뭐야? 가스나 먼지예요. 그죠? 그러면 이 가스나 먼지가 얘가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에너지를 어디서 공급받냐면 이 성운 안에 있는 이 별들로부터, 이 무수한 별들로부터, 항성이 되겠죠. 항성. 이 항성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요.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받으니까 이 공급받은 에너지로부터 어떻게 돼요? 뭐가 나오게 돼? 나중에 온도가 높아지면은,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뭐가 발생해요? 빛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바로 방출성운의 특징이 됩니다. 방출성운의 특징.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게 되면 성운의 종류, 별빛을 반사하거나 차단하거나 흡수한 후 재방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에너지를 흡수하게 돼요.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 흡수한 에너지를 가지고 빛의 형태로 방출하는 거. 이것을 바로 방출성운이라고 합니다. 혹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발광성운.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 선생님이 보여준 이 성운을 뭐라고 한다고? 빨간색 꽃 장미성운. 알겠죠? 장미성운. 장미성운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방출성운이 되고요.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것도 대표적인 방출성운이라고 하기에는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네요. 그죠?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네요. 자, 넘어갑시다. 자, 야, 얘야. 얘 갑자기 안 넘어가. 자, 자, 요거는 대표적인 반사성운이 됩니다. 자, 반사성운은 어떻게 하냐 하면 가스나 먼지가 있는데 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별들로부터 받은 빛을 그대로 반사시키는 거예요. 거울처럼 반사. 그럼 반사된 거를 내가 보면은 어떻게 돼요?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보이겠죠. 요것이 이제 반사성운의 특징이 됩니다. 반사성운의 특징. 자, 왼쪽에 있는 반사성운은 이것도 좀 독특한데, 자, 요거 선생님이 따라 그리는 거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얼굴의 형태로 봤을 때 여기가 어디에 해당해요? 코에 해당하겠죠. 요거는 입, 그죠? 코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외국에서 가장 나쁜 사람 중에 하나인 무엇처럼 생겼습니까? 바로 마녀처럼 생겼죠. 그래서 얘는 이름이 마녀성운입니다. 알겠죠? 마녀성운. 마녀성운은 대표적인 반사성운이에요. 마녀성운은 대표적인 반사성운. 아까 그래서 선생님이 발광성운, 그죠? 혹은 방출성운. 얘는 빛을 스스로 냅니다. 반사성운은 빛을 스스로 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빛을 스스로 내지 않고 어떻게 돼요? 여기 오는 빛을 반사. 알겠죠? 그래서 무슨 성운? 반사성운. 알겠죠? 반사성운.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반사성운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 거는 뭐냐면 암흑성운이에요. 암흑성운은 뭐냐면 여기 가운데 이제 가스나 먼지가 있을 때 별로부터 오는 빛을 차단합니다. 차단하면서 어두운 형상이 나타나는 이것을 우리는 무슨 성운이라고 하냐면 암흑성운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두우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왼쪽에는 가장 대표적인 암흑성운의 하나인 뭐냐면 말머리 성운이에요. 선생님 이게 왜 말머리인가요? 말머리처럼 생겼죠.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도 보이더라고. 이렇게 해서 말꼬리, 그죠? 이게 말궁둥이. 여기가 이제 얼굴, 귀, 여기가 귀, 여기가 얼굴, 여기는 엉덩이, 귀, 얼굴,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바로 암흑성운이 됩니다. 요 부분, 지금 선생님 빗금친 부분, 여기가 지금 성간 물질 되겠죠? 성간 물질이 많아서 어두워 보여요. 어두워 보입니다. 그래서 미안해요. 여기가 무슨 성운? 암흑성운. 알겠죠? 암흑성운. 이 성운의 이름이 뭐라고? 말머리 성운. 알겠죠? 자, 그다음 그 밑에 나온 거 볼게요. 어머, 뭐야? 안 돼. 내가 준비한 그림이 어디 갔어? 아니요. 허허, 잠깐만요. 여기 있대. 다행이다. 내가 어떻게 편집하는 것까지도 다 보여주고 있네요. 자, 사진 하나만 더 넣을게요. 이제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얘기할 것은 성단입니다. 성은 별성자, 단은 우리가 집단할 때 단자. 이제 모임이에요. 모일 단자. 알겠죠? 그러면 얘는 뭐야? 별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성단이라고 하는데,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어떤 그러니까 별이 어떻게 모여 있냐면 그러니까 별이 이렇게 뜨문뜨문 떨어져서 모여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모여 있는 집단을 나타내긴 하는데 이렇게 그렇게 가깝진 않아요. 그렇게 가깝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단인데 너무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산계성단이라고 합니다. 산계성단의 특징은 뭐냐면 별의 색깔이 푸른 빛을 많이 떼요. 여기 딱 보면 푸르죠. 푸른 별. 그럼 푸른 별의 특징은 뭐냐면 젊은 별입니다. 어린 별이에요. 어린 별. 어린 별.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산계성단 보게 되면 수십 수만 개의 별들이 엉성하게 모여 있어요. 얘네는 주로 어디 위치해 있냐면 나선팔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까 거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 산계성단. 알겠죠? 여기가 산계성단이에요. 다시 여기서 얘기하고. 자, 그래서 산계성단은 푸른 별, 젊은 별이고 어디에 있다고요? 나선팔에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 별이니까 어떻게 돼? 푸른색일수록 온도는 높아요. 고온. 알겠죠? 3만 도 이상. 자, 그다음 여기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별이 거의 빽빽하게 모여 있어요. 이 지점에. 근데 모여 있는 모습이 구형의 모양이야. 그래서 구형의 모양인 성단. 그래서 구상성단이라고 합니다. 구상성단.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게 되면 수만에서 수십만 개의 별들이 빽빽하게 공 모양으로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구상성단이라고 하게 되고요. 얘는 어디 있냐면 은하 중심부. 다시 우리가 앞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상계성단이고요. 요 가운데가 뭐가 되는 거야? 구상성단. 알겠죠? 상계성단. 그러니까 주변부가 상계성단, 중심이 구상성단.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그림 보면 알겠지만 얘는 무슨 색깔 띠고 있어요? 주로 붉은색이나 노란색. 그럼 얘는 온도가 좀 낮죠. 저온에 해당하게 되겠지. 그리고 얘네는 늙은 별입니다. 알겠죠? 젊은 별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구상성단은 은하 중심부에 보통 포함되어 위치해 있고요. 은하 주변. 은하 주변이 어디냐면 요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점점점 보이죠? 이렇게 점점점. 요게 바로 구상성단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헤일로라고 합니다. 헤일로. 이렇게 이 구형의 형태. 이 구형의 형태 테두리를 우리는 헤일로라고 하게 되는데 은하 주변을 뭐라고 하냐면 헤일로. 헤일로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별은 약간 붉은빛을 띠게 되고요. 온도는 낮고 어떻다? 늙은 별이다. 알겠죠? 선생님이 지난번에 그거 얘기했었잖아요. 아이고. 아이 왜 이래 이거. 선생님 지난번에 그거 얘기했었잖아요. 온도가 높으면 젊은 별. 온도가 낮으면 늙은 별. 그럼 온도가 높으면 무슨 색? 푸른색. 이거는 붉은색. 근데 태양은 어때요? 푸르요, 붉어요? 붉은색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온도가 낮은 늙은 별에 해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 늙게 되면 어떻게 돼? 별은 폭발하게 된다.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일단 대략적으로 은하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알겠죠? 은하에 대한 설명은 거의 다 끝나는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외부 은하 그리고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던 빅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주 탐사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참 얘기를 참 안 했네요. 우리 세일러문 여러분들, 세릴이라고 써도 세일러문 여러분들, 세일러문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